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무원의 최성입니다. 자, 우리가 2021년도 6월 5일에 있었던 지방직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방직의 총평은 굉장히 쉬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쉬웠다. 역시나 뭐 한두 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예상을 했을 거고, 그 한두 문제 정도가 이제 마지막 릴레이 강의까지 끝까지 오셨으면은 아마 다 적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점수를 찾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의 난이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단조로웠어요. 굉장히 중하급으로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연도 우리 그 준비하셨던 그 도전자 선생님들 전체적인 그 국영사부터 시작해서 그게 조금 난이도가 좀 낮았기 때문에요. 역시나 전공 과목에서도 낮았었습니다.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이 잘 풀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해설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학적 관리 이론과 인간관계 이론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죠? 네, 정답 우리가 A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과학적 관리 이론, 서울직에서도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거는 100년의 역사. 그랬죠? 그래서 가장 많이 나왔던 거. 그 다음에 인간관계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전적, 그 다음에 신고전적, 이것에 대해서 두 개를 비교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학급 문제로 보시면 되겠어요. 과학적 관리 이론보다 우리가 인간관계론의 공식 구조적인 걸 더 강조를 했다. 틀렸죠? 거꾸로 말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학적 관리 이론보다 인간관계론이 뭐 노동의 효율성을 더 강조를 했다. 노동의 효율성을 더 강조한 거는 과학적 관리 이론. 그 다음에 3번 과학적 관리 이론과 인간관계론 모두 조직의 외부를 강조를 했다. 외부 환경을 본 게 아니라요. 폐쇄적으로 봤어요. 이거 폐쇄적으로 봤어. 외부 환경, 폐쇄적이야. 외부 환경을 더 봤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상황 이론에 대해서가, 개발이 안 됐겠죠. 상황 이론은 이러한 단점, 너무나 폐쇄적으로 보는 이 조직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러한 상황 이론이 등장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폐쇄 이론은 아니다. 외부 환경을 강조한 건 아니다. 4번 과학적 관리 이론은 보다 인간관계 이론이 인간의 심리, 사회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다. 자, 그래서 이 1번에 대한 난이도는 하급이었으나 전반적으로 과학적 관리 이론과 인간적 관계론에 대한 두 개를 물어봤지만 결국 정답은 뭐가 돼요? 네, 인간관계론에 대한 설명을 물어봤던 시험 문제가 되겠습니다. 항상 1번 문제는 쉽게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쉽다. 학급 문제. 자, 2번에 분권화입니다. 자, 분권화가 될수록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이것도 사실은 중하급 문제가 되겠습니다. 중하급 문제인데 네, 여러분들 여기에서 1번 자, 구성원들의 창의성과 능동성을 높일 수가 있다. 분권화를 시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장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누구한테 다 업무를 주고 조직이 분권화를 시켰어요. 그럼 구성원들이 그 업무를 열심히 하면서 자기의 아이디어랑 자아실현 이런 것들이 창의성이 개발이 되면서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어서 자기 개발이 될 수가 있는 거, 그게 바로 분권화의 장점이다. 근데 전체적인 통합적인 업무 조정은 좀 불리해요. 왜냐하면 이게 넓어졌잖아. 그 다음에 중복과 비용의 낭비를 줄일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게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왜 A한테 시키고 B한테 시키고 C한테 시켰던 것들이 잘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는 중복이 생겨서 비용과 시간이 낭비가 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최고관리자 리더십이 발휘하기 용이하다. 최고관리자가 하려게 되면 우리가 분권을 시키지 않았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 틀렸다. 정답은 1번이다. 이것도 이제 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쉽게 맞았겠고. 자,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의료인의 의무는 학급 문제죠. 네, 여기에서 상, 중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방직에서도 지금 서울직에서도 한번 봤지만 지방직에서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 대부분 라방에 참여하셨던 분들이나 제 수업 들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지방직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거기에서도 찍는 문제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확하게 다 붙어봤어요. 정확하게 배분 25%씩 다 1번, 2번, 3번, 4번 다 가져갔다. 네, 그 다음에 끝까지 릴레이 강의까지 들어오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만점을 받았을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하나 더 말씀드리는 거는 문제에 대한 변별력이 상중하다. 그래서 올해의 해설 강의에서는 상중하를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가 나와서 내가 틀렸으면 어떡하지? 아니,
틀려서 낙담하지 마시고요. 다음에 더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의료인의 의무. 자, 자율성의 존중의 원칙이다. 내 선택에 따라서 억압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게 되는 거.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전단적 의료를 해당되게 된다. 분명히 수술에 퍼미션을 받았을 때에 분명 동의를 해야 돼. 설명을 충분히 듣고 동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스킵 되면은 나중에 어떤 사고? 전단적 의료에 발생이 돼서 사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건 뭐가 되겠어? 정답 2번이 되겠죠. 모의고사랑 거의 비슷하네요. 자, 4번 봅니다. 자, 간호 서비스의 과정적 측면을 평가하는 지표는 과정적이죠, 여러분들. 이거 우리 뭘 봐요? 구조, 과정, 결과 이런 것들 생각나시죠? 네, 그거 당근 나올 줄 알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네, 1번의 절차 준수율을 보시면 되겠어요. 과정평가, 4번의 과정평가. 그 다음에 나머지는요, 우리가 결과로 보시면 되겠어요. 뭐, 제어닐수 같은 경우에 산출 요소로도 많이 평가되고 있는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는 결과로 보시고, 확인, 절차, 준수율, 뭐가 들어갔기 때문에 과정 측면을 여러분들이 찍으실 수가 있었다. 절차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이거 고민은 많이 안 하셨을 것 같은 느낌? 왜? 페이올의 행정관리위원회에 제시된 관리 원칙만으로 모두 고른 거. 출제가 뭐 간헐적으로 되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솔범위 원칙은 없었잖아요. 일단은 디귿이 틀렸다라고 다 X 쳐봐. 이건 없었잖아. 명령이 나왔으면 맞았어. 그렇죠? 통솔범위는 없었단 말이야. 그래갖고 디귿 다 쳐봐. 이것도 쉬웠잖아. 이렇게. 그럴 땐 정답이 3번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죠? 통솔범위 조직에 관리하는 방법, 예, 조직의 원리에 거기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을 또 찾을 수가 있다. 정답 3번이 되는 거죠. 굉장히 쉬웠다. 이것도 뭐 기출문제의 유형. 기출문제랑 똑같이 나오거나 그런 건 없어요. 서울직에서는 거의 똑같이 나온 시험 문제는 있었습니다. 내가 항상 말했지. 주제어나 범위는 똑같아. 여기가 달라질 거야. 여기가 또 똑같게 나오거나 아니면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뒤집어 엎어져서 달라지겠지. 똑같이 나오는 거는 거의 드뭅니다. 대명입니다. 이거 예전에 2019년도 서울직에서 문제 나왔던 거 똑같이 비슷하게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PDCA 사이클 중 문제 해결을 위해 변화 계획을 소규모로 시범 적용해서 검증하는 단계는 학급 문제가 되겠죠.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쉬웠을 것 같아요. 이게 나오거나 아니면 PDCA가 다시 나온다거나 우리가 이제 6시그마가 나온다거나 그럴 줄 알아서 썼어요. 근데 다음에 6시그마 또 나오기를 기대를 하면 PDCA 준비했었을 겁니다. 통제 부분에서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7번. 이것도 교재에 정확하게 이 그림이 나왔죠. 예. 그래서 요거 가나 다라 여러분들 교재를 그냥 설렁설렁 보셨었거나 아니어도 그냥 쉽게 맞을 수가 있었던 중급 문제가 되겠습니다. 동기부여 이론 간의 유사한 욕구나 관점을 비교를 하게 되는 거.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가나 다라 내가 좋아하는 유형들이죠. 이런 시험 유형들 제가 많이 내죠. 자아실현 욕구를 하고 있어요. 권력의 욕구가 많은 거야? 아니잖아. 그죠? X. 자, 성취 욕구, 성장의 욕구를 여러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성장이냐 성취를 하냐. 그 성장보다 더 하이 레벨은 뭐가 되겠어? 성취 욕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를 일단 X 하자. 자, 그 다음에 권력의 욕구, 성취 동기 이론에서 우리 나는 권력의 욕구다. 네, 여기 맞네. 권력의 욕구. 그 다음에 X, Y 이론에서 이제 여기서 뒤집어지는 거죠. X냐 Y냐 5대5로 이제 찍어야 되는 문제가 됐다. 그러면 다 같은 경우에는 라는 일단은 성장 전이죠. 네, 1, 2단계가 성장 전이고 2, 3, 4, 5 매슬로우의 3, 4, 5로 이렇게 위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인간의 측면을 더 생각을 했고 더 배려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아 실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거는 어떠한 우리가 X와 Y 이론에 입각한 겁니까? Y 이론이 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는 Y, 라는 X 이렇게 선택을 하셔가지고 정답은 4번으로 네,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직무 분석입니다. 네, 직무 분석을 위한 정보 수집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시험 문제 우리 뭐에 나왔었죠? 네, 마지막 릴레이 모의고사에서 나왔고 이거는 헷갈려요 그랬는데 역시나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중입니다. 이것도 쉬웠습니다. 사실은 중하급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관찰법. 직무 수행자가 매일 자신의 직무를 관찰하여 기록한다. 자, 이거 직무 분석 담당자가 특정 직무에 대해서 이렇게 관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직무 수행자가 아니라 분석 담당자. 그러니까 수 선생님이 해야 된다 이 소리야. 그 다음에 면접법 같은 경우에 직무 수행자에게 설문지를 배포해서 직무 요건을 조사하는 거다. 설문지 배포하는 건 무슨 거? 면접법이 아니라 설문지법 구조화된 것으로 설문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사건법. 직무 수행자가 매일 자신의 업무 일지에 직무 내용을 우리가 작성하는 거다. 이거는 작업기록법 또는 작업일지법이라고 요거 수정해 주시면 되고요. 작업 표본 방법은 직무 분석자가 전체 직무 활동 중 일부 작업을 표본 선정해서 관찰하는 것이다. 이것이 정답 4번. 쉽게 뭐가 나왔다? 핵심 키워드 여기에 다 나왔다. 그래서 이것을 찾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정답 4번입니다. 자, 9번도요 여러분들 이거 9번은 마케팅 믹스 전략 예로 옳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야 하.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자. 1번. 이번에 서울직에서는 안 나왔어. 우리는 이제는 지방직에서는 그동안 많이 나왔던 또 어떻게 보면 분산적으로 쉽게 잘 고루 출제하신 것 같아요. 제품 서비스 전략이야. 옳지 않는 거 찾는 거야. 제품 서비스 예비 부부 대상으로 건강검진 패키지 개발했어요. 제품이지. 하나의 제품 개발한 겁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2번. 유통 방법이야. 어떻게 하면은 우리 대상자들 만날 수 있느냐. 자, 대면으로 이루어지던 미수가 부모 교육을 비대면으로 전환했어. 역시나 코로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비대면으로 전환한 유통 방법. 뭘로 많이 해요? 요즘 줌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3번. 촉진. 뭐 들어갔어? 광고 들어갔죠. 그 다음에 4번에 가격. 가정에 따라 5월의 건강 서비스를 위해서 사은품 지급한다. 이게 사은품, 이게 가격이 아니지. 가격은 뭐 얼마, 뭐 수가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사은품을 많이 와달라고 어떻게 하면 홍보의 전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촉진이 되겠죠. 옳지 않은 거 찾으래. 그래서 정답 4번으로 여러분들 찾으셨을 거예요. 자, 10번입니다. 자,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로 명시된 업무가 아닌 것은 우수한 인력 확보하려고 그런 거 아니죠. 유휴간호사 여러분들 이거 안 알려줬어도 딱 찍을 수가 있는 거 아닌 거는 2번이에요. 우수간호사를 세이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집에 있는 간호사들 바깥으로 나와서 열심히 일하려고 일하게 도와주는 센터입니다. 그래서 유휴 이지 간호인력 취업교육 지원하는 거고요. 지역별 의료기관 간호인력 확보에 관한 현황 조사를 해야 되겠죠. 얼마나 인력이 부족한지. 얼마나 부족했으면은 유휴 간호사 취업교육 센터를 만들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간호인력의 지속적인 근무를 위한 경력 개발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수한 간호사의 확보와 적절한 공급을 위한 기본 시책을 수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일을 해 주셔야 돼요. 장로 면허증이 많이 나와줘야 돼. 자, 11번. 간호사 전달체계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찾는 거예요. 합니다. 팀 간호 방법은 비전문 인력을 포함해 팀이 구성되며 팀 내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어. 팀 내 의사소통이 중요한 이유는 뭐야? 이 비전문 인력이 투입이 되고 팀에 대한 리더가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AN이 어시스트 해주잖아요. 우리 도와주게 되죠? 그래서 팀 간호 방법이다. 정답, 이건 맞는 설명이죠? 펑셔널, 우리가 기능 분담은요, 총체적인 간호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보고 이렇게 체크하시면 안 됩니다. 총체적인 간호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1번부터 10번까지 간호를 제공해야 되면 이거 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맞는 A, B, C, D 이거 각각 다 분담해요. 그게 만족도 낮다라고 나왔어. 이거 마지막 파이널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1차 간호 방법. 환자 2번부터 퇴원까지 1차 간호사가 담당함으로 책임 소재가 분명하다. 그분이 플랜 다 짠다. 그리고 B번으로 들어갈 때 그 플랜 짠 것을
네, 대타간호사가 해주면 끝이에요. 그렇죠? 사례관리 틀렸잖아요. 네, 사례관리는 우리 뭐 1명의 간호사가 한두 명의 환자를 담당해서 완전히 땡큐인 상황이잖아. 거의 뭐 이거 뭐 전인간호 수준입니다. 이게. 네, 사례관리 틀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서울직에서도 사례관리가 정답이었습니다. 이거. 뭐 CP가 나온다거나 다학제적인 팀이 나온다거나 이런 것들이 핵심 키워드가 나와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찍어서 쉽게 맞을 수 있었던 거. A 간호팀장은 공정하고 성실한 처리와 상대방을 배려하는 인간관계로 평소에 팀은 물론 간호부 내에서도 간호사들을 존경을 받습니다. 라고 했어요. 존경받다, 닮고 싶다, 이거 뭐야? 강압적인 거 될 수도 없고 합법적, 전문적인 거 될 수도 없어. 자, 그러면 여기서 3번 여러분들 다 찍었을 거 아니에요. 누구를 닮고 존경하고 싶고 막 이런 것들이 우리 중거적인 권력이 되는 거죠. 3번이 정답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전문적인 권력으로 나오게 된다면 전문 간호라서의 몇 년 이런 내용들이 나와 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 내용 없었습니다.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을 보도록 합니다.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격리 방법을 모두 요구하는 질병은 보다는 감염병은 이랬으면 더 좋았을걸. 자, 이것도 중급이었고요. 우리가 이제 이론을 했고 파이널을 했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풀었고 했을 때 이제 이 감염 방법의 격리 방법 나올 수도 있어요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뭐예요? 비말주의죠. 네, 비말 감염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 다 쓰는 거고 개인위생 철저히 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뭐가 되겠어? 수술용 마스크를 쓴다. 수술용 마스크 이상급을 쓰고 있죠. 우리가 KF 뭐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자, 코호르트 격리를 위해서 1m 이상 유지를 한다. 왜요? 침 튈까 봐 그러는 거예요. 1m 이상 유지를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환자가 병실 밖으로 이동하는 경우 나가기 전에 손을 씻으셔야 돼요. 네, 손을 두두두두두 열심히 잘 씻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는 비말주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우리 100일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말주의 이제 디프테리아 풍진도 있었고 디프테리아는 기출 문제에 출제 한번 됐었어요. 네, 뭐 그것만 보시고 뭐 찾으셨던 뭐 정답을 찾으셔도 되지만 우리가 이거 굉장히 준비 많이 했잖아요. 네, 굉장히 강조를 했고 굉장히 이제 안전관리에서 감염관리, 간호관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 시대적인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민감성을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100일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다음은 의료법인의 재무상태에 대한 표시예요. 사실은 제가 1판 책 내고요. 2판 책 냈잖아요. 1판 책에 이 그림이 들어갔는데 이런 것까지 나오겠어? 하고 삭제를 했죠. 네, 그래서 저는 제 책이 나온 줄 알고 와 깜짝 놀랐어요. 네, 그냥 넣을 걸, 삭제하지 말 걸. 그러나 이거 공식 그대로 있어요. 교재에 있었고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그것만 기억하셨으면 바로 찍어서 맞을 수 있었던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에 우리가 이제 왼쪽 오른쪽에다가 넣어야 되는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그거 기억을 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저거 찾으실 수가 있으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 우리가 2번으로 찾으셨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15번입니다. 우리가 윤리강령에서는 한 문제 다 출제가 될 것이다 라고 했고 마지막에 제 4차를 보시거나 우리가 분리된 것만 보시면 된다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분리된 문제 우리가 전문 간호사로서 간호사의 의무 우리가 이렇게는 문제는 안 냈지만 사례형으로 해가지고 모의고사 한번 출제됐고 그 정답이 틀려가지고 수정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파이널까지 우리는 모의고사 하면 뭐며 문제만 푸지 마시고 강의를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강의를. 네, 왜? 내가 해커스 공무원 선생님들한테 바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그냥 쭉쭉쭉 따라와야 되지 내가 성급해가지고 막 모의고사 마음대로 막 혼자 풀고 하면은 나중에 이제 답에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실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는 이제 실수를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수정하고 정오표를 올려드리고 있지만 저도 이제 뭐 모의고사 낼 때 뭐 개인적인 사정이 있고 뭐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뭐가 문제가 있었으나 이제 수업할 때 이제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정답을 전달을 해드립니다. 그게 이제 3번의 안전한 간호 제공이었거든요. 네, 정확하게 나왔죠. 네, 정확하게 출제가 되었었던 거고
다만 저렇게는 안 물어봤어요. 네, 사례형으로 물어봤어요. 좀 어렵게. 네. 자, 그래서 정답 우리가 학급입니다. 학급. 네, 3번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보호 같은 경우는 간호사 협력, 건강환경구현 간호사와 대상자, 그 다음에 4번은 관계윤리준수, 간호사와 협력자의 관계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16번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부름의 기대 이론에 따른 기대감과 수단성의 수준. 이거 중급인데요. 쉬웠죠? 이것도 쉬웠어요. 고민을 좀 하셨을 거라고 하긴 되지만 네, 쉬웠습니다. 이 간호사는 질 향상 QI팀 리더를 맡게 된다면 최고의 성과를 거둘 자신이 있으나 이 성과가 본인이 기대하는 승진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서 리더 역할을 맡는 것을 주저하고 있대요. 그럼 여기서 한번 끊어줘야 된다는 건 뭐야? 여기서 끊어줘야 돼. 성과를, 리더를 맡게 되면 최고 성과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이 사람이 거둘 것 같아요. 그건 뭐야?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요. 나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저도 항상 그래요. 뭔 일을 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커요. 그런데 뭐 여기서 확 깎아버리는 이유가 뭐야? 그게 기대가 컸던 이유는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업무를 굉장히 잘하려고 하는 건 나한테 뭔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 그 승진평가에 영향을 주니까 내가 그거를 열심히 하려고 했던 거야.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를 열심히 해서 나의 승진평가를 하나의 수단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안 한대. 그럼 사기가 뚝 떨어져. 그리고 고민을 하게 돼.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가 되겠어? 높다. 네, 기대감이 높아졌는데 내가 이 열심히 일한 걸 갖다가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그랬어. 어떤 거에? 승진평가에. 자, 그래서 이게 수단을 갑자기 확 낮아져 버리는 상황. 정답 2번이 되는 겁니다. 네, 16번에 2번. 자, 17번 보겠습니다. 자, 17번의 문제가 굉장히 핫이슈적이었죠. 핫이슈죠. 여러분들 뭐 이렇게 쳐보시게 되면은요, 기사거리에서 환자 안전 법령상 병상수가 200병상 이상의 병원으로 이러한 기사거리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저도요. 그날 이제 빨리 이제 이걸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주말 지나고 바로 지금 월요일날 여러분들하고 만나야 되니까 일요일날은 만날 수가 없으니까 쉬어야 되니까 여기가. 그래서 이거를 동시에 팍 열고요. 계속 서울직을 먼저 준비를 막 하고 있었어요. 이제 해설 강의를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지방직에서 이제 이 문제가 이상하니까 이제 막 연락이 오고 코멘트가 오고 뭐죠? Q&A가 오고요. 동시다발적으로 막 계속 오는 거예요. 나의 집중은 서울직에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거 대답해주고 저거 대답해주니까 제가 혼선이 왔었던 문제입니다, 이게.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이거 차례로 잘 봐야지라고 했더니 옳지 않는 거야. 부정형의 문제예요, 부정형.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네, 예상을 했었죠. 자, 그런다. 여기 보실게요. 1번. 의무보고 대상의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의료기관장이 보고해야 된다. 의료기관장이 보고를 하셔도 되고 그것에 따라서 딱딱딱 다 정해져 있는 하부 요인들의 보고 체계가 있습니다. 일단 이거 정답 맞아요. 맞은 설명이고요.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돼서 환자에게 경미한 신체적 손상이 발생한 경우 자율보고할 수 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답은 3번인데 이것도 다 아니냐. 왜냐하면 우리가 법이 개정이 되면서 투여되고 여기까지는 확실하게 다 맞아요. 그런데 그 뒤에 여기는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법령에 사망을 하거나 중한 어떠한 질병의 사태의 사건에 이렇게 초래하게 되면은 보고해야 된다, 의무 보고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뒤가 여기까지는 맞는데 이 뒤가 틀렸잖아. 그래서 틀린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저도 이 문제 해석하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겠습니까? 이게 다 찾아보고. 왜냐면은 법령에서는 정확하게 이거는 자율보고 하라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포괄적으로 그 1항에요. 우리 동그라미 1회 그 법령 1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이 사건에 대해서 발생을 하게 되면은 다 자율보고 해야 된다라고 그게 포괄적으로 들어간 내용이야. 그래서 병원에 있는 이제 현재 안전보건 전담자에게 이제 또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법령이 이렇게 돼서 우리 국가고시 문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혼선이 있다. 왜 법에서 딱 떨어지게 안 나왔고 우리가 법령 Q&A 서비스에서도 확실하게 딱 이런 뭐 경미한 게 안 들어갔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왜 자율보고에서 의무보고로 법이 바뀌었는지 그걸 알아야 돼. 우리가 그 병원에서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어떤 사고가 발생하든지 모든 것을 다 자율보고하라고 그랬어요. 예, 스스로 다 보고를 하라고 그랬어요. 나라에서. 그랬더니 신고율이 몇 퍼센트 했어요? 예, 0.1% 정도밖에 돼서 거의 신고를 안 하더래요. 그러니까 거의 병원에서 신고를 안 하고 있죠. 그러면 이거의 안전사고를 굉장히 더 많이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 예, 법에 대한 강제적인 것을 적용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개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개편을 하게 돼요. 1, 2, 3 세 가지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다른 진료 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됐어요. 진료 기록과 다른 의약품, 투약 의료 사고예요. 자, 의료 사고는 뭐가 되겠습니까? 네, 사고예요. 의료 사고 터진 거예요. 진료 기록과 다른 의약품을 투여를 했기 때문에 잘못된 거죠. 잘못됐어요. 방법이 일단 잘못됐습니다. 근데 그 뒤에 죽거나 뭔가 큰 문제가 발생했으면 그 즉시 보고입니다. 그 즉시 보고를 하셔야 돼. 이거를. 그런데 환자에게 경미한 신체적인 손상이 발생됐어. 그러나 이게 경미한 신체적 손상이 발생이 된 거는 일단 사고에 대한 뭔가의 결과가 나타난 거죠. 안전사고 맞죠? 안전사고가 맞아서 이러한 경우에는요. 예,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자율보고 하셔야 됩니다. 자율보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사망을 했다라고 하면 의무보고로 바로 이제 병원마다 24시간 이내에 또는 뭐 며칠 이내에 우리가 의무보고를 해야 되겠지만 여기에서 이제 경미한 사고도 안전사고로 보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다 사고 발생하면 자율보고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어요? 병원에서 어떤 경우? 자율보고를 다 했어요.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도 보고를 했었을 때 이런 사건은 정말 보고를 잘했어. 그래서 우수 자율보고 사례로 이렇게 선정이 돼서 포상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뭐 인센티브를 주거나 뭐 이런 것들도 시상도 하고 막 그런데요. 그래서 이의제기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이게 법령에 참 어렵게 나왔다.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거다. 상 레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 연도 지방직에서 틀리라고 주는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은 그냥 넘어가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요. 의무보고 대상인 안전사고를 지체 없이 보고한 경우. 자, 의무보고 대상인 안전사고를 지체 없이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랬을 때 보건의료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하지 말자라고 했어요. 네, 말자라고 했어요. 혹시라도 자율보고였을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감경 처분이 되는데 의무보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대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너 그거 보고 안 했어? 근데 뭘 그걸 갖다가 안 하다가 딱 걸린 사례잖아요. 그래서 행정처분 감경할 수 없고 우리 뭐 과태료나 뭐 벌금 내셔야 됩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분리 당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른 부위 수술로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굉장히 많이 발생하잖아요. 심각한 정신적, 그 다음에 우리 신체적 손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보고해야 된다라고 이거는 맞는 말이죠. 네.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으로 보이는 게요. 2번하고 3번이셨을 것 같아요. 이때 어떻게 해야 돼? 재빠르게 뭘 해야 되지 않아요? 내가 알려준 방법? 아마 그 리플라이 단 그 선생님은 이 문제를 그렇게 맞지 않았나 싶어요. 맞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도록 합니다. 18번은요. 우리가 만취와 심스, 셀프 리더십에 훈련하기 위한 인지 전략이 나왔잖아요. 모의고사에서 선생님들 이제는 셀프 스터디에 대해서 인지와 행위 전략에 대해서 이거 나오지 않을까요? 라고 했었어요. 기억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행위 전략을 나왔지만 이제 인지 전략이 이번에 시험 문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행위 전략과 인지 전략에 대한 하부 요인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풀으셨을 것. 그대로 이거에 대한 내용이 선지에 출제가 됐습니다. 중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한테는 상급이었을 거예요. 자기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자,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시행한다. 자기 목표 설정이 되겠죠? 네, 자기 목표 설정. 그러면 이 자기 목표 설정이 어디 들어가? 우리 앞에 다시 보자. 어디 들어가 있어? 행위 전략. 자, 그 다음에 또 보자. 그 다음에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업무 환경에 단서를 배치했다. 단서에 의한 관리 뭐가 있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여기 있죠? 그대로 무료 선지에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려운 상황에 장애물이 아닌 기회로 인식하는 건설적인 사고 습관을 갖자. 건설적 사고. 그래서 이것도 앞에서 보자. 건설적 사고 어디 있어? 밑에죠? 네, 그대로 나와 있죠. 그대로. 그래서 스스로의 설계, 직무의 상황의 재설계. 요거. 자, 그 다음에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때 자신의 가치의 보상을 스스로 제공한다. 자기 보상이죠. 정답 3번으로 인지 전략. 여러분들 모의고사 이거 잘 보셨으면은 네, 맞으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9번.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소름을 돋으셨, 저도 소름 돋았어요. 그날 이제 저도 불안에 떨면서 잠을 못 잤고, 왜냐면 가르쳐주는 입장으로서 우리 선생님들이 잘 맞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하나라도 더 특이하게 가르쳐줬던 게 나왔었으면, 특이하게 강조했던 게 나와줬으면, 왜냐하면 거의 뭐 80~90%는 기출문제의 영역에서 다 출제가 된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그 새로운 버전의 10에서 20, 한두 문제가 내가 정말 강조했던 거에서 나와줬었으면, 그래서 셀프의 인지 전략 나왔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이거 보고 가라 라고 했죠. 그래서 뭐라고 말했어요? 단계 나오기거나 아니면 형성기 나올 것 같아요 라고 했죠. 형성기는요 서울직에서 나왔습니다. 단계는요 지방직에서 출제됐습니다. 이거 보고 저도 감사했고 선생님들도 열심히 제 말씀을 믿어주시고 가신 선생님들한테 감사할게요. 맞았으니까. 형성기, 갈등기, 규범기, 성취기, 해체기 요거 시험 문제 그대로 출제가 됐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 1번, 그 다음에 20번. 자, 개인정보 가이드라인 상 무료기관에 제가 이거를 갖다 박스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요약북이나 이런 것들을 드렸었어요. 근데 다만 아쉬운 거 그 뒤에 좀 더 써줄 걸. 아쉬움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 문제에서. 자, 검사 예약하는데 개인정보 처리 기준으로 굉장히 옳지 않는 거. 이 문제 왜 나왔었을 것 같아? 근데 개인정보가 보호가 굉장히 강조되기도 하지만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한 진료 예약이 굉장히 많이 보편화가 되어 있어요.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를 어디까지 해야 되나 요거 굉장히 저도 고민했었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수집한 이거는 맞아. 단순한 예약을 위한 주민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우리가 하지 않는다. 이것도 맞아. 그죠? 뭘 고민했을 것 같아요? 진단 목적일 경우에 요거에서 했을 경우에 요거에서 그랬을 것 같아요. 자, 전화를 통해서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통화 내용을 녹취할 수 없다. 통화 내용을 녹취할 수 없다. 이거 정확하게 선지로 말을 하려고 하면은요, 이제 교재를 다 찾아보고 법령을 찾아봤죠. 응급 상황 시에 합의하에 녹취할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 시에. 이 문제 좀 아쉬웠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4번은 진료 목적일 경우에 원래 만 14세는요 우리가 개인정보 수집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법정 대리인이 해야 되거든요.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동의 없으면 할 수가 없는데 예외사항은 뭐냐면 요게 정답이 나왔죠. 진료. 내가 이 사람의 질병과 뭐 관련이 있었을 때 그때에는 이 만 14세 미만의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들어가서 요게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 우리가 틀린 거 우리가 3번으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었고 어려웠을 것 같은 문제 17번과 20번에서 혼선이 왔을 것 같고 20번 같은 경우에 녹취를 많이 요즘에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거는 일단 스킵. 내가 봤을 때는 17번에서 완전 다 힘들었을 거다. 연필 굴리는 방법, 연필 정답 찾는 방법 알려드렸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역시나 두 문제 힘들게 여러분들에게 출제가 됐었던 것이 이제 17과 20번의 문제로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개인정보 같은 경우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왔죠. 근데 저 만 14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까지 이것도 조금 그래요. 마지막에 릴레이 강의 때까지 여러분들 이거 만 14세 강조했잖아요.
근데 요거 말 안 해줬네. 여튼 저도 이번 시험이 굉장히 소름 돋습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지역사회 간호 가도록 하겠습니다.